안녕하세요. 동이역사TV의 박동입니다. 이 시간부터 한 20차례에 걸쳐서요. 요수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고구려 평양성, 안시성, 요동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구려 그 역사를 보면 삼국사기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만 이 평양성이 어디 있는지, 안시성이 어디 있는지, 요동성은 어딘지 이걸 모르면 이게 삼국사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를 막 엉터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선과 고구려, 고구려는 조선에 속한 5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5개 조선을 비롯한 5개 나라들이 조선 요동 세력들인데 요 태행산맥과 연산산맥이 병풍처럼 안고 있는 이쪽 화북평원에 살고 있었어요. 화북평원의 중심이 바로 북경이었던 거죠. 북경을 따라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영정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요, 20차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고구려의 위치, 고조선의 위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진계의 침공과 조선의 후퇴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원의 진계의 동상이에요. 진계가 조선 요동 지역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지금 동상으로 세워놨는데 조선 요동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렇게 이 산악지대가 아니고요. 조선 민족은 농경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북평원이라고 하는 넓디 넓은 이 평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북경이고요. 여기가 이게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이게 조백하라고 하고요. 이게 조하가 이렇게 백하가 이렇게 내려오고 조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난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정하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흐르는 게 그 온유합니다. 그 조선에는 세 개의 물줄기가 합쳐진다고 했죠. 이게 온유하가 영정하에 합쳐지고요. 이 조백하가 이렇게 맨 밑에 부분에서요. 이렇게 영정하에 흘러듭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전국책과 사기에 따르는 연나라 조선 요동이 어디 있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책의 기록에 따르면요. 연나라의 북쪽에는 임호 누본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기에는 연나라의 북쪽에 오한과 부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나라의 서쪽에는 구원과 운중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안문과 갓석의 풍요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수와 호타 흐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태행산맥 서쪽에 연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나라가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서를 왜곡하는 거죠. 연나라를 방문을 했던 이제 소진이가 소진 열전에 보면은 이제 그 유세를 하죠. 연나라를 이제 그 합종 연행하기 위해서 이제 연나라를 왕한테 이제 가서 막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연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나라의 북쪽에 임원 누본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연나라는 밭을 갈지 않고 이게 밤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화북평원에 있었으면 밭을 갈아야지 당연히 밭을 갈고 밤 같은 게 따겠어요. 이게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과 요동은 이 태행산맥과 연산산맥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여기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기 흉노열전의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기 흉노열전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게 조선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후 연해에 현명한 장수 진계가 있어가지고 호에 인질로 잡혀갔는데요. 호가 그를 깊이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 돌아온 후에 호를 배신해가지고 동호를 기습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호가 이때 당시 내부가 조선이죠. 동호가 조선인데 내부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계가 동호를 천리 퇴각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나라가 그 천리 퇴각시킨 지역에다가 장성을 쌓아가지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상곡, 어양, 오부평, 요소, 요동이라는 5개 군을 설치해가지고 호를 막았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진계가 동호를 습격해서 천리 후퇴시킨 거예요. 동호각 철렬이 이렇게 돼 있죠. 연은 또한 장성을 쌓아서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리 후퇴한 지역 안에 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조양에서 양평까지예요. 그 안에다가 상곡, 어양, 오부평, 요소, 요동, 오구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사기 흉노열전에는 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이 연 5군이 어떻게 설치됐는가를 이제 보면은요. 자, 요동, 요소가 설치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동과 요소를 가르는 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강이 여기 하복 보정 요 밑에 간석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하복 보정이 이렇게 우평 일대로 이렇게 흘렀다면 이거는 이쪽 요동 요소를 가를 수가 없죠. 동서가 돼야 되니까. 그럼 동서가 되는 강은 요 나나하고 이게 이 조백하 이 두 강밖에 없는데 나나에 여기가 창녀가 있어요. 창녀 조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요동 요소를 가를 수 있는 강이 없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이 조하 밑에 내려와서 백하하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조백하 또는 이걸 조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하가 바로 이게 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하를 동서로 해가지고 요동,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소 이렇게 되고 요소의 북쪽, 그러니까 백하 일대 이쪽이 어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북경의 북서쪽 조양 방향에 상곡군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오북평은 많은 분들이 이쪽 대능화 유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의 주장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북평은 한 번도 이쪽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서 지리지를 제대로 읽어보시면 오북평이 바로 하북 보정 일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정화 일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계시에 여기 이 갈석산, 진왕도 일대, 이 나나 일대까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반하는 나중에 위략이 이제 한참 뒤에 위략에서 만반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진계가 뺏은 땅은 조양에서부터 이렇게 이 진왕도까지 약 천리, 나나까지 천리입니다. 천리. 사기의 천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요동, 요소, 상곡, 어양, 오북평 5개 군을 설치를 한 것이죠. 근데 요 북쪽으로 마치 이렇게 연장성이 쌓아져 갖고 여기까지 지금 조선반도까지 지금 지금 쌓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병도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기가 만반항이 여기라는 거예요. 청천강.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기까지 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기의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엉터리 주장들을 좀 허구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략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위략에서 말하기를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세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선을 치려고 이제 노리니까 조선이 그때 당시 연나라보다 약했겠습니까? 당연히 풍요로운 농경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성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후 역시 왕후를 칭했어요. 그 뒤에 이제 조선의 그 세력들이 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반개 국가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걸 교만하고 포악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나라 징계가 조선에서 돌아와가지고 조선의 서방을 침공해서 이철열이 땅을 빼앗아 만반환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의 세력은 뭐 약화됐다고 했는데, 뭐 이 세력이 약화라는 거는 뭐, 이때 이제 그러고 나서 연나라가 이제 이제 80년에서 270년대까지 이제, 이 제나라를 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 징계가 이철열이 땅을 빼앗은 시기는 만반에까지 이른 지역은 바로 서기 300년에서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전 296년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바이두에서는 그 서기전 300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서기전 300년에는 중상국이 아직 조선의 반국인 중상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중상국이 멸망한 해가 바로 서기전 296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296년에 조선이 만반환까지 땅을 빼앗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기하고 위략을 비교를 해보면 사기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한무제 시기죠. 조선이 멸망하다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사마천은. 그리고 위략의 물론 그 이후에 한무제 때 이야기죠. 조나라 때 역사를 조나라나 연나라 때 역사를 사마천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위략의 편찬 연대는요. 조조의 위나라 말기에서부터 사마시의 진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사마천의 사기하고 비교하면 350년 후에 위략이 편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5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00년 후에 사마천이 썼어 역사를. 근데 그거보다 450년 후에 임진왜란에서 역사서를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역사서 기록을 참조하는 것이죠. 새로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략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를 수정 보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수정 보완했느냐? 연나라 동쪽에 동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이라고 명백하게 바꿨죠. 그 다음에 조선과 연나라가 접경국이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는 동호가 나오니까 조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선하고 접경을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연나라가 동쪽 땅을 노리니까 이 동쪽 땅이 바로 이게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도 이제 반격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접경국이에요. 그러니까 접경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연나라 장수 징계가 조선의 서방 이천리 땅을 빼앗았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천리 퇴각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땅을 이천리 빼앗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럼 이천리 땅은 뭐냐?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봐야 돼요. 만반환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도 뭔가 그전하고 새로운 만반환이란 말이 나오죠. 징계시 나나를 말하는 건데요. 자,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병도 박사는 이게 조선이 이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연나라가 접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과 접경하고 있었던 거는 흉노의 일족인 동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가 일천리 퇴각을 여기까지 했어요. 예, 진앙도까지. 예, 그래서 연장성 서단은 조양이다. 이게 이제 이병도 박사의 1976년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연장성 서단은 조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조양 맞죠? 조양에서부터 아까 장성 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주의 치소가 여기 의무려산이라 그러면서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주 치소는 다 누구나 다 북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유주 치소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요. 이철열이 땅을 뺏겼는데 천리 땅은 조선이 아니고 거기까지도 동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호가 이제 빼앗긴 이 땅은 그러니까 땅과 지금 거리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동호와 조선의 경계는 이 요하를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그러니까 요서, 이쪽이 요동이라는 거고, 그리고 만반하는 청천강, 그 청천강이 폐수라는 거예요. 그 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양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성은 여기까지죠. 근데 장성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예. 자, 당연히 중국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장성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쌓으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북한 유사시에는 어디가 들어오겠어요? 자기들 땅이라고 여기까지 다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병도 박사의 이 허구적인 주장들을 빨리 해체시키고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기의 기록과 정면을 배치되죠. 사기는 천리인데 여기는 삼천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의 천리하고 이게 그 위략에서 말하는 이천리 땅, 그거를 단순히 거리로 보고 그냥 삼천리로 합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기에서는 그 일천리 땅 빼앗은 곳 안에 연 5군이 설치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기록하고 완전히 배치돼 버리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를 분석을 할 때는 역사 기록에 충실해야지 사마천의 사기 기록조차도 무시해버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단지 북한의 평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이 사마천의 기록도 그냥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략에서는 조선과 연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책, 연책하고 사기 소진 열전에도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연동, 유, 조선, 요동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연나라가 무슨 수로 북경 북서의 조양에서 요하 동쪽의 요양까지 장성을 쌓았냐 이겁니다. 자, 연나라가 공격을 하는 것이 BC 296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멸망한 것이 BC 222년입니다. 진나라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74년 정도 연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조양에서부터 요양까지, 요양은 지금 요하 동쪽에 있습니다. 요하 동쪽. 요하 동쪽에는 요양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지금 포크레인으로 지금 최근에 와서야 완성이 됐거든요. 네. 명나라, 청나라 때도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거를 연나라가 무슨 수로 쌓을 수 있었겠어요. 그죠? 진나라 때도 이렇게 지금 진앙도까지도 못 쌌어요. 결정적으로는요, 거리와 땅의 면적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사기에 보면 일천리 퇴각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군대가 퇴각을 하면 뭡니까? 이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선이에요, 선으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위략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철열이 땅.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선하고 다르죠. 면으로 표시되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원의 고대 사서의 기록은요, 땅을 모두 동서거리 더하기 남북거리로 표현했어요. 뭐 관자라든가 뭐 여러 사기라든가 모든 책에 다 동서거리 더하기 남북거리 방이라고 그래요. 방 뭐 몇천리 그러면요, 이게 정사각형이면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동서거리 나누기, 동서남북이 같으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땅 2천리라는 거, 사기의 거리 1천리가 뭐예요? 위략의 땅 2천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사기에서는 한 면이 천리 퇴각했으니까 다른 한쪽은 당연히 천리가 되는 거죠. 동서가 천리니까 남북 천리. 그래서 위략에서는 땅 2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노군이 설치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계 시의 만반하는요, 나나까지 이렇게 조선이 밀려난 거예요.
연산산맥의 바깥으로 이 조선이 밀려나 버렸어요. 그랬고 이게 태행산맥 이쪽에 이제 연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요수, 이 요수도 위쪽에 그 흘러내려오는 이게 조하가 소요수고요. 요 밑에 이제 백하하고 합쳐지는 모양의 여기 이제 미룬구에서 합쳐져요. 미룬 수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요수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졌다고 해서 대요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정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영정화가 열수입니다. 이게 이 온유화가 이렇게 흘러와요. 온유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흐르고요. 여기서부터는 부군화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습수죠. 이 온유화의 그 지명을 찾아보면 수벼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요수와 이 대요수가 흐르는 요거는 조선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화의 이름을 따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명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나라 시대에는 여기까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퇴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 시대에 만반하는 바로 이 진번, 위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진번. 그래서 만의 위만의 만, 진번한테 번은 또 반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만반한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호텔을 하고 일단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